그 초심을 잃지 말자,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좀 더 그 보람되고 또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초심을 잃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1968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남자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.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는 산뿌리를 조심해야 된다.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한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젊은 시절에 그 말씀이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과연 그것이 내가 살면서 꼭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정말 삶의 지표로 이렇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.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초심을 잃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회가 됩니다. 최근에 어떤 그 보도를 보니까 어느 방송국의 유명한 앵커가 어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몰카를 하다가 적발이 됐다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사과를 하고 또 방송도 퇴출을 당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며칠 전에는 공중보건의가 무슨 동영상을 만들다가 또 고발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고요. 또 다른 이야기는 장관도 하고 대학 총장도 한 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무슨 성추행 이런 거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사람이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중국 역사에 보면은 보통 사람도 아니고 아주 불세출의 그 영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제환공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제환공이 관포지교로 유명한 관중하고 포수가의 그 도움을 받아서 부국강병책을 쓰고 춘추 5패로 이름을 떨쳤던 그런 사람이지 않아요?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은 그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.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. 이건 왜 그랬을까? 초심을 잃은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환공이 그 왕위 다툼을 형제간에 하면서 제나라 왕위에 오를 때 관중과 포수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다.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?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관중이 병석에 눕게 됐어요. 임종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환공이 문병을 갑니다. 가가지고 앞으로 중부가 없으면, 중부라는 것은 그 관중을 높이는 말인데 중부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러니까 관중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내일 모레 땅속에 들어갈 텐데 뭐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? 제환공이 내가 앞으로 갈 방향이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관중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마디 합니다. 측근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 여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가는 궁중의 요리장이죠. 그러니까.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을 요리를 해가지고 제환공에게 바친 일이 있었지 않느냐. 이것은 아무리 뭐 해도 자기 자식을 요리를 해가지고 임금에게 바치는 거는 이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자기 자식을 죽여서 요리를 바치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. 제환공이 그 산해 진미를 다 먹어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가가 모든 재료를 다 동원해서 먹어보게 됩니다. 요리를 이렇게 먹으면서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. 야, 사람 고기는 어떨까?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근데 여가가 이걸 기억을 했다가 제 자식을 요리를 해서 갖다 줍니다.
무슨 고기인지도 모르고 먹으면서 제환공이 물어봅니다. 이게 무슨 양고기 같기도 하고 아주 부드럽다고. 맛있게 먹고 났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여가가 말을 합니다. 이게 사실은 제 자식을 이렇게 했다고. 그러한 상황을 관중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을 해고하면 좋겠다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수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환관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환관이 거세를 한다든지 또는 남자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환관으로 하던 시절이 아니었는데 이 환관은 자기가 스스로 거세를 하고 제환공을 모셔왔단 말이죠. 관중은 그 얘기를 합니다. 자기의 그 몸을 소중히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나중에도 임금도 소홀히 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해고 대상이다.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. 그 다음에 위공자 계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계방이라는 사람은 15년 동안 제환공을 모셨어요. 그게 원래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왔거든요. 근데 그 부모를 한 번도 찾아간 일이 없어요. 한 번도 찾아뵌 일이 없어요. 관중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. 15년 동안 제 부모를 한 번도 찾아간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충성을 하겠는가. 그러니까 여기도 해고를 하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 얘기를 들은 제환공이 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전부 해고를 했어요. 그런데 관중이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. 죽고 난 다음에 다른 그 주방장이 와서 음식을 하는데 여가가 해준 음식만큼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관중이 한 얘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여가도 데려오고 또 이 입에 발린 소리를 잘하는 그 수조도 데려오고 개방도 전부 데려다가 옆에다 놓습니다. 근데 이것이 화근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전권을 이렇게 농단하고 농락한다고 그러나요? 국권을 농락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. 그리고 간신들을 또 재상에 앉히고 결국 이 제환공이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5명인데 이게 권력 다툼하고 서로 피 튀기는 그 싸움을 하다가 67일 동안 이 제환공을 궁중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가지고 뭐 시체 썩는 냄새가 엄청이 났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처음에는 대성공을 이제 거둬가지고 춘추 5패에 이른 이 제환공이 관중이 죽은 다음에 초심을 잃고 결국은 말년을 불행하게 살다가 가게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은 좀 더 보람 있고 윤택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오늘은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